빠져요. 내려와. 사람 죽이면 칼 들고. 근데 이래. 귀에서 이상 소리.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헌터의 하윤입니다. 빙의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요? 전문가들은 가위 눌림도 가벼운 빙의의 일종이라고 주장하는데요. 오늘의 살해자는 매년 6개월씩 자신을 찾아오는 한 쌍의 남녀 영가와 몇 년째 함께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이 살해자는 빙의인 것일까요? 아니면 영가를 느낄 수 있는 영매 체질인 것일까요? 걱정 없이 웃고 있는 한 남자. 그에게만 들리는 영가의 목소리. 그를 따라다니며 행동을 조종하는 사악한 악령. 웃으면 행복을 사는 거지. 그의 소원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사람들에게 파고든 악령을 퇴치하고 빙의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마음을 모은 사인의 스페셜리스트. 이제 미스터리 헌터 사인의 두 번째 테마 여행이 시작된다. 제작진 앞으로 도착한 제보를 따라 도착한 곳은 전남 고흥. 기다리고 있었던 듯 제작진을 반갑게 맞이하는 살해자. 하지만 막상 이야기를 꺼내긴 쉽지 않은 듯했다. 남녀가 섹스하는 소리 같아요. 처음부터 섹스하는 소리부터 들렸어요. 영가의 소리가 들린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 무릎구르는 뭐 깃털에 지가 많은데 그걸 마시라는 거. 화장을 마시라는 주로 이런 것들이니까 제 자신이 비참하고 좀 그렇죠. 그날 밤 살해자의 집. 제작진은 살해자의 증언을 확인하기 위해 관찰 카메라를 설치해 그의 일상을 지켜보기로 했다. 피곤했는지 일찍 잠이 든 살해자. 깊은 잠을 자던 그가 일어난 건 새벽 2시경이었다. 그런데 앉아있던 살해자가 이상했다. 제발 봐주십시오. 제발 봐주십시오. 허공에 대고 계속 사정하는 살해자. 그런데 제발 빠지라고. 제발 빠지라고 말해요. 제발 빠지. 잘못했습니다. 그의 행동이 점점 과격해지기 시작했다. 제작진은 뒤늦게 살해자의 이상 행동을 확인하고 지켜보기 시작했는데 그때 갑자기 부엌으로 뛰어가는 살해자. 그는 자신을 자해하기 시작했다. 다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 결국 제작진이 나서 살해자를 저지했다. 다행히 큰 상처 없이 상황이 마무리되는 듯했다. 그런데 어느새 화장실로 자리를 옮긴 살해자. 그의 이상 행동은 계속 이어졌다. 온몸을 비틀며 발버둥치는 모습. 멀쩡한 화장실 문을 부수고 몸을 가누지 못하는 살해자. 자신도 자신을 못 이기는 상태. 그는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일까? 행동을 멈춘 살해자의 입에서 쏟아지는 알 수 없는 이야기들. 제가 잘못해서 그런 줄 알았단 말이에요. 다 손대지 말고
맞어. 안 맞어. 자네 남은 데 데려가란 말이야. 엄마 놔두고. 그는 누구에게 왜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 어느새 새벽이 된 시간. 그제서야 간신히 진정한 살해자. 그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지금 어느 분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산신령님이요. 산신령이요? 어디 있어요, 어디? 하늘나라에. 하늘나라에? 근데 아까 누구한테 계속 이렇게 잠들다고 그러고 왜 그러세요? 하나님한테요. 근데 아버지는 왜 찾으세요? 그리웠기 때문입니다. 그의 말은 인도할 수 없었다. 잠시 후 다행히도 완전한 제정신으로 돌아온 살해자. 그 사이 어느새 아침이 밝았다. 방안은 지난밤 살해자의 행동으로 인해 엉망이 되어 있었고 화장실 역시 난장판이 되어 있었다. 혹시 기억하세요? 기억이 전혀 안 나세요?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 잠시 후 집 밖으로 나가 어딘가로 향하는 살해자. 그가 도착한 곳은 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는 편안해 보였다. 무슨 생각하세요? 여기서 이렇게 보고 계시면은 생각이 편하게 바라보고 있어요. 어디 바라보고 계세요? 저 상관. 다시 집으로 돌아온 살해자. 깨끗하게 몸을 씻고 하루를 시작하는 모습. 마당 안에 잡초를 뽑는 등 평범한 일상을 시작했다. 한동안 못 보셨나 봐요. 네. 집에 아무도 없어서 어머니 남기시고. 손가락에 난 상처 외에는 어젯밤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살해자. 밤의 이상 행동과는 달리 낮에 그는 누가 봐도 평범한 사람이었다. 처음부터 이렇게 가족들한테 좀 이렇게 안 알리셨어요? 알리고 싶지 않아. 미안해. 그냥 뭐 해준 것도 없고 해줄 거랑 마음하고 몸밖에 없는데 그거마저도 안 따라주면 더 부담 주기 싫었다. 제작진은 하루 종일 그의 일상을 지켜보기로 했는데 오후가 되자 그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안절부절 못하며 밖으로 나간 살해자. 자세히 보니 그는 보이지 않는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있었다. 언제인지 너 말 안 할 거야. 아,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뭐 하려면 방해하고. 뭐라 그래? 욕하는 거 죽으라고. 이유도 없이 그냥 죽으라고만 하는 거예요. 예. 사상감한테 간섭하니까. 어떻게 간섭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길을 가는데 왼발 벗고 가라는데 말을 하다 갑자기 주저앉는 살해자. 그는 정말 신발을 벗은 채 맨발로 걸어가기 시작했는데 그는 영가의 말대로 행동하고 있는 것일까? 갑자기 시작되는 폭력적인 행동, 자해까지 하는 심각한 증세. 영가가 시키는 대로 한다는 살해자는 그대로 놔두기엔 너무 위험했다. 그날 밤 집을 비웠던 가족들을 불러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했다. 그 아드님이 몸이 어떻게 안 좋으신지 알고는 계세요? 몰라요. 그것도 잊어버렸어요. 자세히 이런 걸 모르죠. 직접 보지 못했으니까. 제작진은 전날 밤의 상황을 찍은 영상을 가족들에게 보여주기로 했다. 가족들이 영상을 보는 사이 죄 지은 듯 고개를 숙이고 있는 살해자. 상상했던 것보다 심각했는지 가족들의 표정이 점점 변하기 시작했다. 그런 가족들을 보는 살해자의 마음도 편치 않은 듯했다. 좀 정신이 왔다 갔다 한 정도로만 생각했지 이렇게 심하다고 생각을 못했죠. 제가 보더라도 좀 자세히 보니까 더 심해진 것 같기도 하고
예전에 누가 지시에 의해서 새벽에 뛰쳐나갔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산속을 누비고 막 굴르고 막 이렇게 물속을 가고 헤엄치고 갔는 걸 모르겠는데 그냥 뭐 모든 걸 그때도 여름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똑같은 상황인데 결국 이제 다른 옆 동네 아저씨가 차에 태우고 왔더라고. 보니까 속옷 하나도 안 입고 온 몸이 상처투성이에요. 자신의 상태가 알려지자 가족들과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정말로 귀신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귀신이 있나 보다. 혼령이 있어가지고 이 몸 안에 누가 들어와가지고 뭐 조종하는 것처럼. 근데 그게 믿어져요. 느껴지니까 어떻게든지 이제 고쳐야 되겠다. 원인이 어쨌든 간에 어디를 찾아가서라도 고치고 싶죠 이제. 깊은 밤 다 같이 잠이 든 가족들. 그런데 어제와 같은 새벽 2시가 되자 뒤척이는 살해자. 어느새 그는 잠에서 깨어 일어나 앉아 있었다. 뭔가를 중얼거리기 시작하는 살해자. 다행히 별일 없이 다시 잠드는 듯했다. 그런데 잠시 후 다시 일어난 살해자. 허공에 대고 절을 하기 시작했다. 전날 밤과 동일한 상황. 지난 밤과 같은 상황이 벌어질 때 걱정된 제작진이 동생을 깨웠다. 형. 전혀 다른 세계에 있는 듯 동생이 불러도 모르는 살해자. 또 영가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일까? 봐봐. 동생의 다독거림에 겨우 정신을 차린 살해자. 밤마다 시작되는 이상 증세, 그도 지쳐 있었다. 그는 동생이 지키는 가운데 겨우 잠을 청할 수 있었다. 6남매 중 맞이, 집안의 든든한 기둥이었던 살해자. 그는 이상 증세가 시작된 이후 가족들에게 부담을 줄까 두려워 외지로만 떠돌며 살아왔다. 그의 유일한 바람은 가족과 함께 평범하게 사는 것. 좀이라도 빨리 치료 받았으면 바람이지 않을까. 그것뿐이 뭐 답이 더 있겠다. 사주와 풍수를 통해 세상의 이치를 알려주는 운명의 전달자 계룡산 도령. 살해자의 동네를 찾은 계룡산 도령. 동네를 유심히 둘러보는데 동네 전체의 기운은 좋은 편이지만 몇몇 가구는 이렇게 기운이 참 쇠해져서 그래 기운이 다해서 참 안타깝다 이런 집들이 보니까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살해자의 집은 어떨까? 살해자의 집 근처로 이동한 계룡산 도령. 집 밖부터 마당까지 집 주변을 자세히 둘러보며 기운을 살펴보는데 이 수맥이 사방으로 치네 이 집은. 저쪽으로 한 가닥이 치고 이쪽으로 한 가닥이 또 치고 있어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 집을 통해서 빠져나가고 있거든. 이 집은 그 수기가 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겨우겨우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 옛날에 이 집을 짓기 전에 이쪽으로 이렇게 똘처럼 있지 않았나요? 똘처럼 이렇게 물이 내려가게끔. 네, 옛날에 있었어. 이번에는 집 안으로 들어가 내부의 기운을 살펴보는 계룡산 도령. 이 방하고 저 주방 쪽으로 이렇게 수맥도 흐르고 이 탁한 기운이 흐르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잠을 잔다든가 이렇게 거주하는 것은 좋지 않고 생동감 있게 움직이는 장소는 별 문제가 없는 겁니다. 이어서 살해자의 사주를 통해 그의 운명을 알아보기로 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지금 운세가 나쁘고 또 이 터의 기운이 음습하고 또 본인 사주 지금 운세가 잡기가 붙고 탁한 기운이 끼어들 운세가 와 있어요 지금. 제가 듣기로는 영적인 기운이 있어서 또 다른 삶에 그러니까 어떤 보살이라든지 어떤 무속인이 될 수 있다라고. 본인은 완벽한 박수무당이 될 팔자가 아니고 그런데 단 이 어떤 계기로 인해서 본인한테 어떤 지금 신기가 들어와 있어요. 응? 그리고 본인이 너무나 마음이 착하고 여리다 보니까 그 신이 본인을 지배하려고 하고 있다고. 엄마 팔자도 약간은 신기가 있는 팔자인데
엄마가 그래도 대가 세서 그걸 극복한 거예요. 엄마가 건드려도 안 넘어가니까 지금 본인을 딱 건든 겁니다. 태초의 기운은 31살부터 그 기운이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그때는 자기가 잘 못 느낀 거고 3년 전부터는 피부로 느낀 거죠. 선천적인 사주 운세나 사주 기운이 약한 데다가 가택 풍수까지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외부적인 기운에 의해서 잡기가 끼게 되고 잡신이 범접해서 이렇게 사례자께서 더 고생을 많이 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살해자의 행복을 위해 미스터리 헌터가 나섰다. 자타공인 대한민국 최고의 테마사 김영기. 보이지 않는 영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 효연보살. 인간의 상처를 달래는 카리스마 상담자 해령보살. 이제 미스터리 헌터가 간다. 먼저 살해자와 대화를 시작하는 헌터들. 어떤 식으로 불편했나요? 처음에 성적인 걸로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섹스 쪽으로 넘어가더라고요. 성관계 쪽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제 자신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색정력이지. 그런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친구처럼 지나게 됐고 귀신하고 야단도 많이 치고 깨라고 부셔라, 화장실 물을 마셔라. 악령이지. 선한 년 같으면 그런 일을 안 시켜요. 그게 한 3, 4년 전 일입니다. 드러난 건 3, 4년인데 예. 이미 오래 전에, 더 오래 전에 서서히 자리 잡기 시작한 거지. 물론 우리의 힘도 있겠지만 가족들이 가장 중요해요. 그렇게 해야지만 이 아드님이 건강하게 사실 수가 있는 거야. 응? 이제 대화를 쭉 해보면은 역시 틀림없는 빙의죠. 남자 여자 둘이 들어가 있어요. 네, 하나는 이제 조상하고 관계된 영혼이고 하나는 관계가 없는 다른 영혼이고. 살해자의 문제 해결을 위해 헌터들은 각자 역할을 나눠 살해자 주변을 살펴보기로 했다. 그렇다면 살해자가 자주 찾는 곳에는 문제가 없을까? 집에 머물 때마다 살해자가 찾아가 휴식을 취하는 동네 언덕. 이곳을 살펴보기로 했다. 주변을 둘러보면 무덤이 많아요. 무덤이라는 건 결국 영혼의 집이죠. 그래서 주변을 둘러보면서 영혼 자체가 차분해질 수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아마 편하다 그렇게 아마 느낄 거예요. 실제로 살해자는 이곳에서 편안함을 느꼈었다. 결국에 점점 몸속에 들어가 있는 영혼하고 한 몸이 돼간다는 얘기예요. 동화가 돼간다는 얘기지, 자기 영혼하고. 결코 좋은 건 아니에요. 김 법사가 집 주변을 돌아보는 사이 집안 곳곳을 둘러보며 이상한 점은 없는지 느껴보는 효연보살. 지금 집이 반반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가운데에 뭐 좋은 게 있고 양쪽 사이드에는 그다지 좋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이 와도 다리가 아프고 답답함을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집이에요. 그 시간 살해자와 깊은 대화를 나누는 해령보살. 본인이 나약해져 있으니까는 귀신들도 잡귀들도 갖다가 들어오는 거야. 근데 본인은 본인 자신을 먼저 본인이 버렸어. 그 악령을 우리가 쫓아준다고 하더라도 아까 내가 말했지, 본인 자신이 본인을 지키는 거지 엄마가 동생이 지켜줄 수 있는 건 아니야. 응? 그러니까 내 자신을 응? 자꾸 학대하지 마. 큰 결심해줬고 응? 이번 기회에 새로 태어날 거야. 그러니까 동생도 형 자꾸 응원해주고. 어느새 어둠이 내린 집. 영가의 정체를 알아내기 위한 접신을 시도해보기로 했다. 영가가 들어온 듯 달라진 효연보살. 처음엔 좋다 그랬잖아. 좋은 데로 가라. 싫어. 뭔데 그런 거? 너도 나 원했잖아. 됐어, 이제 가. 내가 안아줄게. 아니, 괜찮아. 안아줄게. 됐어. 안아줄게. 됐다고. 안아줄게. 됐다고. 잘 이겨야 돼, 그렇게. 잘했어요. 본인 마음이 이제 정말로 내치겠다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저는 그것만으로도
정말 큰 성과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번에는 해령 보살이 남자 영가와의 접신을 시도해 보았다. 나가서 놀아야지. 됐습니다. 되게 뭐가 돼. 좋은 데로 가시. 내가 없으면 너도 없는 거야. 필요 없어요. 내가 가긴 어딜 가. 아니요, 필요 어? 없습니다. 아직 내 돈 필요해. 필요 없어요. 어? 필요 없다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넌 나 없이는 안 돼. 이번 한 번입니다. 응?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가의 유혹을 떨쳐내고 강한 의지를 드러낸 살해자. 그를 조종한 영가의 정체는 무엇일까? 세상에 대한 원망, 그리고 사람들, 그러니까는 내 자신이 못났다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외면하고 그랬던 영가 같아요. 서로 하나가 돼서 내가 영혼인지 영혼이 난지 를 모르는 거죠. 완전히 자리를 잡은 거지. 이제 살아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좀 헤어나고 싶었어요. 벗어나고 싶었고. 영가를 몰아내기 위한 본격적인 퇴마가 시작되었다. 조금씩 반응을 보이는 살해자. 영가의 거부가 큰듯 비오듯 땀을 흘리며 보이지 않는 싸움을 계속하는 김영기 법사. 과연 결과는 어떨까? 강렬하게 저항을 했었어요. 근데 일단 귀시 갖고 있는 기운을 다 빼버리고 그 상태에서 이 복부 쪽에 자리를 많이 잡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집을 지어놓은 상태인데 그걸 다 깨부신 상태예요 지금. 그런데도 아직 잔여 연기는 좀 남아 있어요. 그 잔여 연기는 여러 차례 휴유증 가루로 해가지고 3-4차례 정도 하면은 깨끗해집니다. 퇴마를 마친 살해자를 따뜻하게 맞이해주는 가족들. 이제 평범한 생활로 돌아올 수 있다는 기대에 가족들의 마음이 들뜬. 이제는 먼저 했는 버리고 이제부터는 정신 똑바로 차려갖고 행복하게 살고 행복한 일만 생겼으면 하는 바람으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살해자와 그 가족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사람이 안 살아요. 사람 죽이는 신용 칼 들고. 근데 이래. 돌아가셔서 어떻게 아, 귀에서 이상 소리. 보통 흉가에 나타나는 영들은 그 터에 묶여서 저승으로 떠나지 못하는 지방령들입니다. 그들 모두가 사람을 해하는 악귀는 아닙니다. 다만 이유 없이 속박당해서 그들의 원한이 크기 때문에 그들의 심기를 잘못 건드리면 큰 화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고스트 캠프, 오늘 만나게 될 영의 사연은 과연 무엇일까요? 겁없는 패밀리를 이끄는 사령관 다비. 위기에 강한 해결사 벼락대가. 영들의 사연을 전해주는 연화 애기씨. 그리고 이들을 보호하는 도깨비 신장까지. 최강 미스터리 헌터 겁없는 패밀리가 돌아왔다. 겁태가 찾아간 두 번째 스팟은 버려진 의문의 흉가. 저 문 앞에서 딱 들어가자마자 귀신이 사람 죽이는 신용 칼 들고 이렇게. 이곳을 배회하는 영가의 사연은 무엇일까? 1년 전에 제 누나가 여기서 똑같은 귀신을 봤었어요. 수차례 목격된 동일한 형상의 영가. 체험되는 혼돈 속에 몰아넣은 공포. 흉가를 둘러싼 검은 기운의 정체는 무엇일까? 오늘 저희가 온 곳은요, 경북 안동인데요. 안동에도 여러 흉가들이 있대요.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데 좀 알려지지 않은 그런 흉가가 있어요. 바로 저 뒤에 보이는 저 곳인데요. 근데 동네 주민들이 제보를 해주시기로는 저곳에 유난히 좀 많이 보여서 좀 다니시기가 좀 힘들다. 안녕하세요. 유명한 흉가인 만큼 탐문 조사에 나선 제작진은 이것 때문에 왔죠? 흉가에 대한 단서들을 얻을 수 있었는데 저 집이 비어진 지 좀 오래된 것 같은데. 여기요? 네. 사람이 안 살아요. 여기 사람은. 문 틈 있잖아요. 얼굴 반만 내밀고 저기 2층 있잖아요. 2층에서 막 계속 노래 부르면서 계속 왔대요. 저기 무서워서 우리가 밤에는 이리 나올래도 뭐 바람도 쏘고 좀 이리 돌아가 나올래도 불안했어요.
일가족이 살았다던 흉가. 당시엔 현대적인 모습의 건물이었을 터. 하지만 버려진 지 20년. 지금은 왠지 모를 공포만이 감돌고 있는데 이곳엔 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 흉가 탐문에 나선 패밀리. 그런데 대단하다. 들어오지 마봐. 밖에 나와봐. 도깨비 신장이 탐문을 멈추고 패밀리에게 부정치기로 예방을 해주었다. 들어가니까 무슨 거머리 떼들이 확 들어붙듯이 무슨 여보 사발들이 확 들어갔다부터 새까맣게 들어붙어. 몸이 혹싹하니 이런 데 잘못 바로 들어가면 제자들이 영혼들 옳게 맡기기 전에 먼저 덮어 쓰거든. 다시 시작된 흉가 탐색. 도깨비 신장의 말처럼 흉가에서 느껴지는 기운은 만만치가 않았다. 아주 여기 숲이네요, 숲. 마치 흉가를 삼킬 듯이 뒤덮여 있는 풀들로 출입문조차 찾기 힘든 상황. 그때 물 찔른 것 같아. 저기. 왜 그래? 저기. 저 안에 누가 손잡고 지나가는데 금방 여기. 진짜? 여기로 지나가서 여기로 지금. 나 그래서 그 카메라 감독인 줄 알았거든. 막 숨어. 패밀리 앞에 모습을 드러낸 영가. 여기로. 영가의 뒤를 쫓는 것은 흉가 탐색에 탄력이 붙었다. 아, 이게 복도구나. 하지만 영은 이미 흉가 안쪽으로 깊이 숨어버린 듯 했는데 어딜 가? 그래, 어딜 가? 도망가. 이번엔 영의 소리가 들려왔다. 물어봐. 영가는 경고를 하는 것일까? 도망가. 우리 도망가라고? 우리 보고 가라고? 가. 그러니까 도망가야 되는데 여기 왜 있었냐고. 왜 이런 화를 당하냐고. 이런데 막 숨고. 또다시 모습을 감춘 영. 무슨 집이? 나 깜짝 놀랐잖아. 집이 옛날에 우리나라가 집을 이렇게 지었나? 머리 구석구석 방이 많고. 흉가는 복도를 사이로 많은 방들이 연결된 독특한 구조. 영들의 은신 장소로 좋아 보였다. 바닥 조심해. 1층 반대쪽 복도에 들어선 패밀리. 이상한 방을 발견하는데 산 비탈에 진 거라 이게 이 산 그 돌 그 형태가 그대로 살아있네. 산의 바위를 벽으로 사용한다. 이곳이 바로 영가들의 은신처였다. 잠깐 그 밑에 무너질 수도 있어. 영가에게 다가가는 연화애기 씨. 있다 저기. 몸에 영가를 실어보기로 했다. 누구야? 그런데 누구야? 접신을 한 영이 도깨비 신장이 나타나자 도망을 치기 시작했다. 영이 유독 도깨비 신장을 무서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급기야 무릎을 꿇고 비기까지 하는데 순간 연화애기 씨의 표정이 돌변했다. 영이 본 모습을 드러낸 것일까? 좀처럼 연화애기 씨의 몸에서 나가지 않은 영. 일그러진 얼굴이 장애가 있고 몸의 운신도 자유롭지 않은 듯 보였다. 영을 진정시키는 도깨비 신장. 두려움에서 벗어나 차분해진 영. 이제 사연을 들을 수 있을까? 내가 버릴 거야! 깜짝아. 누구야 그래? 내가 버릴 거야! 누가? 확연히 다른 행동. 이미 다른 영이 접신된 듯 보였다. 흥분한 듯 소리를 지르는 영. 대체 영가의 정체는 무엇일까? 물읍시다. 누군지 알겠으니. 영가에게 이야기를 들을 수 없는 상황. 일단 접신을 풀기로 했다. 아사풍이라 그러나? 풍. 그게 아사풍. 안쪽이. 안쪽에 간다 그랬잖아. 그렇게 막 얼굴이 일그러지면서 막 무서웠다가 막 화도 냈다가 막 이런데 근데 두 명인 것 같아요. 한 존재가 아니라 소리 지르는 사람은 할머니 같고 막 겁나가지고 막 도망가, 이런 사람은 도망가, 그러니까 남자도. 그 다른 존재인 것 같고. 그건 남자였고. 그 사이 벼락대감은 2층 탐사에 나섰다. 영의 기운을 따라 복도 끝방에 도착한 벼락대감. 이 방엔 어떤 영이 있는 것일까?
영가와의 접촉만으로도 격렬한 반응이 시작됐다. 영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어느 때보다 고통스러워 보이는 벼락대감. 이거 없어가지고. 이번에도 몸에 이상이 있어 보이는 영이 접신이 됐다. 또 기다리셨는데. 여기서 그냥 쭉 있었어요, 제 주인이. 집의 주인임을 주장하는 영. 어떤 사연이 있어 보이는 영. 밤 접신을 기다려보기로 했다. 대낮에 탐문을 끝낸 후 메인 접신 장소 선정에 나선 패밀리. 무엇보다 영가의 사연을 제대로 들어보는 것을 급선무로 판단해 영가들의 은신처였던 연화애기 씨의 접신 장소, 벼락대감의 접신 장소를 메인 스팟으로 결정했다. 이번 주 겁없는 패밀리에게 촉대된 일일 체험단의 미션은 심령 현상이 반응하는 오라 메타를 활용해 흉가를 돌아보는 것. 제작진의 동행 없는 체험단만의 흉가 체험이 시작된다. 사실 저는 안 믿는 편이에요. 보고 듣는 건 없는데 귀신이 있다고 합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열혈과 안티펜으로 구성된 체험단. 출발은 순조로워 보였는데 이상한 소리 들리는데요.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는 체험단. 빨리. 이어서 오라메타에도 반응이 나타났다. 여기. 오라메타가 가리키는 것은 다름 아닌 옷장. 연화애기 씨가 영가의 소리를 들은 곳이다.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요? 혹시 영가에 반응을 한 것은 아닐까? 이쪽에. 계속해서 오라메타의 반응에 따라 이동하는 진짜 체험단. 힘다. 바꿔 껴. 오라메타의 격렬한 반응에 안티 체험단은 방을 나가기를 재촉하는데 어떻게 뭐야? 야야 빨리 울어. 일단 나가봐, 빨리 나가봐. 이번엔 카메라 오작동까지 나타났다. 아이고. 여기서 난리야. 카메라가 이상하게 나오는데 또. 됐다. 이거 봐. 그리고 또다시 반응하는 오라메타. 왜 자꾸 따라다니는 이번엔 90도 이상이 꺾여 체험단을 가리켰다. 잠시 후 평정을 찾는가 했는데 야! 오라메타의 반응이 다시 시작됐다. 알았어요. 아니 여기. 이쪽으로. 뒤에서 이상한 소리 들려. 공포가 밀려오는 순간 여기요. 이상 증세를 느낀 체험단이 패밀리에게 도움을 청했다. 왜? 그런데 그들이 멈춰선 곳은 다름 아닌 벼락대감이 접신을 했던 메인 스팟이었다. 남자친구한테 지금 뭐가 좀 확실히 오는데 그냥 이제 누나가 볼 때는 제작 가물이거든. 우리 같은 팔자야. 그리고 분명히 법당 모신 분이 있는 집안이야. 여기는 누가 있어? 외할머니 지금 모시고 계셔? 제작진도 몰랐던 사실이 밝혀졌다. 들어갈 때는 그냥 무서웠거든요. 근데 들어가니까 이게 막 꺾이고 제 쪽으로 계속 꺾이고 한 특정 부분에서 계속 그러니까 막 내 옆에 막 붙어 있는 거 같고 그래서 막 소름이 막 돋고 막 미치겠는 거예요. 막 귀가 계속 1층에서는 귀가 계속 그랬는데 2층 올라가고 급방 가니까 이빨 요즘 어금니 쪽이 찌릿찌릿하다고 계속 귀 멍하듯이 이렇게 요즘 어금니라기 부분이 또 어금니 잇몸 쪽이 찌릿찌릿한 게 계속 혼자 왔다든지 친구들하고 왔다면은 귀 감기지 그죠? 거기서 물에 귀 감기듯이. 이 남자친구 같은 경우가 느끼는 게 거의 뭐 우리들 애동 때 막 인제 막 갓 받은 그런 제자들이 느끼는 그런 거를 똑같이 느끼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친구가 어디 가서는 소리가 나요. 뭐 이랬던 부분.
또 어디 가면 이빨이 아파요. 뭐 이랬던 부분이 굉장히 많이 일치를 했거든요. 감싸려고 드니까 예상치 못했던 돌발 상황. 휴대폰 진동 소리죠. 체험단을 이 상태로 돌려보낼 수만은 없는 일. 제작진은 밤 접신을 뒤로 미루고 먼저 처방을 하기로 했다. 예민한 몸으로 흉가를 찾았기에 영가들의 영향을 쉽게 받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 몸을 정화시키는 처방이 시급했다. 의식이 절정에 달하자 체험단은 다른 의식의 지대를 받는 듯이 보였다. 마치 무속인들처럼 신명을 타는 듯도 했다. 영가들을 떨어내는 정화의식이 끝이 났다. 다 막 이게 다 들리는데 들려야 정상이. 이것도 내가 하고 있는 건 아는데 하려고 해도 계속 건드게 돼. 정신없네. 누가 일찍 가셨대요? 그분이 누구시라? 성은 모르겠어요. 어머니 형제요? 여자분이? 네, 이 가족 전부 다 좀 젊어 가셨대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체험단에게 부정을 치는 도깨비 신당. 그런데 갑자기 체험단이 연화애기 씨가 접신을 했던 방을 지목했다. 다음 날 패밀리는 흉가를 좀 더 세밀하게 관찰해 보기로 했다. 우선 벼락대감이 털을 둘러보기로 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터로 봤을 때는 배산임수라 그래서 뒤에 산이 있고 앞에 강이 흘러서 전체적으로는 명당 중에 명당이면서 좋은 터인데 이게 중간에 이렇게 좀 약간 보이지 않는 그 힘에 의해서 약간 가로막히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 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일제세대 때 일본 사람들이 한국이 안 되도록 하느라고 막 아가씨야 뿌이고 저런 그 인재가 자꾸 일어나니까 안 되도록 만들려고 철도도 그저 마당으로 해올라 나 그랬죠. 집 앞을 지나가는 철도가 정말 흉가에 영향을 주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그날 밤 자시가 되기를 기다린 패밀리가 흉가에 들어섰다. 먼저 체험단이 이상 증세를 호소했던 벼락대감이 메인 스팟으로 지목한 장소에서부터 접신을 시작하기로 했다. 서서히 영가를 받아들이는 벼락대감. 낮 접신과 같은 반응이 시작됐는데 낮에 받아들였던 동일한 영과의 접신이 된 듯 보였다. 어려서부터. 어려서부터. 모자란다고. 모자란다고. 말 못한다고. 놀려서 사람들이. 영가 자체가 좀 불편하신 분이라서 말하는 게 정답이 안 돼. 얼마나 깊은 한이 서린 것일까. 영은 한동안 울음을 토해냈다. 혹시 그러면 지금 영가님 괴롭히고 막 못되게 구는 그런 영가도 있어요 여기? 어딘가를 가리키는 영. 그곳은 연화애기 씨와 체험단이 지목한 장소와 동일했다. 이제 나중에 다 풀어드릴게. 제자 몸조에서 이제 나오세요. 네? 어리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좀 근데 하는 행동이 그러는 것 같아요. 말하는 나이는 좀 이렇게 들었는데 말을 이렇게 언어도 잘 못하고 그런 사람인데 이제 그 몸도 불편했었는데 병이 걸려가지고 몸병인지도 몰랐겠네. 그 자기도 어떤 병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돌아가신 거지 한바디로 말해서. 남자만 형제랬어. 아들만 형제. 조금 정신 상태가 한 분은 덜 좋고 이렇게 또 한 분은 또 딴 데 어디 건강이 나쁘셔서 그때 결혼도 못해
안 했고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두 분 다, 자녀 두 분 다. 그렇다면 이 집에 남아있는 아들의 영은 아니었을까? 이번엔 연하애기 씨가 영가를 불러보기로 했다. 한이 많은 듯 흐느끼며 다가온 영가. 제대로 말을 잇는 것조차 힘겨워 보였는데 영감님이 내보내셨어? 내 머리로 갔어. 왜? 내 머리로 갔어. 남편에게 버림받은 서러운 마음을 풀어놓는 영가. 그런데 순간 패밀리에게 긴급 상황이 발생했다. 일어나. 목사님 불러 빨리. 영가의 의도적인 위협일까? 도깨비 신장이 영가를 떨어내자 비로소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할아버지가 부인이 원래 따로 있었나 봐요. 이라고 버렸대잖아. 이라고 자기를 버리고서는 여기 왔다고. 여기까지 따라온 건지 그것까지 모르겠는데 저를 바꿨는데 내가 자손 나셨어요 때 안 났다고 잖아. 자손도 못 나고 얼굴이 그러니까 입이 이렇게 돌아가고 이렇게 안 좋으니까 구박당하다가 내 쳐졌나 봐. 사랑 어른이 먼저 돌아가시고 또 그 아리 때 아들 자제분 아들이 두 형제가 또 일찍 다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는 노인이 혼자 본처 안 노인이 혼자 남으니까 본처가 따로 있었다는 놀라운 사실. 일가족의 비극은 본처의 영과 관계가 있는 건 아닐까? 치열했던 접신이 이루어졌던 현장. 본처 영의 한을 달래는 것을 시작으로 패밀리의 의식이 시작됐다. 이곳에 묶여있는 영들과 털을 달래는 의식은 새벽까지 이어졌다. 많은 여인네가 우러나가고 원많은 상녀들이 너불너불 기어다니는데 많이도 죽어나갔다 그래도 이 터전에서 인간의 의도적인 목적으로 훼손된 자연, 그리고 방황하는 영들이 편히 잠들기를 기원해본다. 다큐멘터리, 영화, 책으로까지 소개된 미국 최악의 흉가 115만 달러, 우리 돈으로 14억 원이 이 아미티빌에 매겨진 가치입니다. 이 유명한 흉가가 매물로 나왔다는 소식에 돈 많은 호러 마니아들의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는데요. 심령 전문가들은 일종의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집을 소유하려는 사람들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책임의식까지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령이 깃든 집의 소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